안녕하세요. 다중회계 분석을 이용한 각 나라별 기대수명 영향 요인 분석을 한 육조입니다. 저희 조원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는 강주호, 김창진, 한정희 총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조의 지도 교수님은 조윤석 교수님입니다. 다음으로 혹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대수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 후, 두 번째로 회귀 분석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저희가 찾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나라별로 회귀 분석을 한 후 그 결과에 대해 설명을 하고, 네 번째로 오늘 했던 발표에 대한 요약을 한 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기대수명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대수명이란 어느 해 태어난 아이가 몇 년을 더 살 수 있는지 추정한 기대치를 말합니다. 기대수명은 예상수명이라고도 말합니다. 또 0세부터 계산하기 때문에 영세 기대여명이라고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태어난 시기에 해당하는 특정 연도의 기대수명을 나타냅니다. 기대수명은 전 세계적으로 대륙별로 증가의 차이가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대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간단하게 생각해 보자면 GDP와 의료비 지출이 클수록 기대수명이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GDP와 의료비 지출이 기대수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두 개 말고도 여러 가지 요인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회계 분석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회계 분석이란 일반적으로 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규명하기 위해 변수들의 자료로부터 모형을 추정하고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으로 회귀 분석에서 독립변수의 개수에 따라 독립변수의 개수가 1개냐 아니면 1개가 아닌 2개 이상에 따라 선형회귀 분석과 다중회귀 분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독립변수가 하나인 경우를 선형회귀 분석이라고 합니다. 여기 왼쪽에 보시면 그래프가 있는데 이 왼쪽의 그래프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1개씩인 선형회귀 분석의 예시입니다. 여기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독립변수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변수이고 종속변수는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되는 변수입니다. 저희가 할 연구에서 독립변수는 기대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GDP, 의료비 지출과 같은 요인들이며 종속변수가 기대수명입니다. 왼쪽의 그래프에서 선의 기울기가 있는데 이 선의 기울기는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간의 연관성을 알려줍니다. 이 선의 기울기가 클수록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많이 끼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중회귀 분석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실제 연구에서는 단일 요인에 의해 결과가 결정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대부분의 인과관계에서 결과를 야기하는 원인들은 단일이 아닌 복수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다수의 독립변수를 포함하는 회귀 분석이 불가피합니다. 이 회귀 분석을 다중회귀 분석이라고 합니다. 다중회귀 분석은 독립변수가 1개가 아닌 2개 이상의 독립변수가 사용되는 분석 방법을 말합니다. 밑에 이 식이 다중회귀 분석의 식을 나타내는데 이 식에서 y에는 기대수명을 의미하고 x에는 기대수명에 영향을 끼치는 GDP, 의료비 지출과 같은 여러 요인들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베타잇은 회귀 개수를 의미하는데 다중회귀 분석에서는 이 회귀 개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중회귀 분석의 장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다중회귀 분석의 장점은 다른 독립변수의 값을 통제한 상태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독립적으로 행사하는 영향력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또 이를 통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상대적인 효과가 비교가 가능하며 보다 정밀한 인과관계의 분석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기대수명은 전쟁과 같은 큰 사건이 없으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회귀 분석을 하고 정확한 결과값을 얻기 위해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성을 제거해야 됩니다. 이 경향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저희 조는 기대수명, 연도별 차이의 값들을 중속 변수로 사용할 생각입니다. 이 왼쪽의 그래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성을 제거하지 않고 기대수명을 가지고 그린 그래프이며, 오른쪽 그래프는 시간에 따른 경향성을 제거한 기대수명을 사용해 그린 그래프입니다. 아래의 그 두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경향성의 제거 유무에 따라 그래프의 형태가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회계 분석을 한다면 보다 정확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 다음으로 데이터 정교화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대 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은 값들의 단위가 다르며 값들이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들을 이용해 회귀 분석을 하면 오차도 크게 나올 것이며 정확한 회귀 분석의 결과값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보다 정확한 회귀 분석의 결과값을 얻기 위해서 기대 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의 값들을 통일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어, 이런 과정을 데이터 정교화라고 합니다. 즉, 데이터 정교화란 데이터들의 수치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들의 수치를 일정하게 통일시키는 작업을 말합니다. 데이터 정교화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첫 번째로 데이터들의 평균을 찾아야 됩니다. 저희는 엑셀을 이용해서 회계 분석을 할 예정이므로 엑셀에 데이터 값들을 입력한 후 엑셀의 평균 함수를 사용해서 데이터들의 평균을 구해줍니다. 두 번째로 표준 편차를 구해야 되는데, 표준 편차를 구하는 방법도 그 앞에 평균을 구했던 방법과 동일하게 엑셀에 있는 표준 편차 함수를 사용해서 데이터들의 표준 편차를 구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구한 평균과 표준 편차를 사용해서 저희가 찾은 모든 데이터들을 정교화시키는 작업을 해줍니다. 이 과정을 반복해 모든 데이터들을 정교화해 주는 것입니다. 이 다음에서는 회계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알아야 할 중요한 개념들이 있습니다. 어, 회계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알아야 할 중요한 개념들은 이후 발표자인 한정희 학생이 이어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발표를 진행하게 된 한정희라고 합니다. 발표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조정된 결정계수는 종속변수, 즉 기대수명과 독립변수들 간 상관관계가 높을수록 1에 가까운 값을 나타낸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0.6의 값, 즉 60% 이상의 값일 때 조정된 결정계수 값이 유의미하다 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어서 유의한 f값이란 값이 0.05보다 클 경우 독립변수들 중 유의한 f값이 제일 큰 항목을 삭제하고 다시 회귀 분석을 진행하면서 유의한 f값이 0.05보다 낮아질 때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유의한 f값이 0.05보다 작을 경우 독립변수들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변수가 종수변수, 즉 기대수명을 설명하는 데 유의하다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어서 P값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현재 왼쪽에 보이시는 이 부분은 P값의 이해를 위해 예시로 든 P값입니다. 일단 P값이란 어떠한 사건이 우연히 발생하는 확률을 말하는데 이러한 P값은 0부터 1까지의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P값의 값이 0.05의 값이 나온다면 어떠한 사건이 우연히 발생할 확률이 5%라는 뜻으로 예시에 보이는 1번 값인 0.085 이 값은 우연히 발생할 확률이 8.5%로 기준은 5%보다 우연히 발생할 확률이 높다라는 말로 해석이 됩니다. 이번의 경우는 0.00076으로 기준인 0.05보다 적어서 둘 사이 관계가 우연이 아닌 어떤
인과관계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즉, P값은 0.05보다 적은 값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P값은 어떤 독립변수가 종속변수, 즉 기대수명을 잘 설명하는지 나타내는 값으로 기준값인 0.05보다 값이 높을 경우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라고 해석이 가능하고, 값이 0.05보다 작을 경우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왼쪽의 예시인 1번 값의 독립변수는 P값이 0.05보다 높은 값을 나타내기 때문에 1번의 독립변수는 기대수명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해석이 가능하고요. 2번의 값은 0.05보다 적은 값이기 때문에 P값에 해당한 2번 P값에 해당하는 독립변수가 기대수명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제 P값이 0.05보다 높을 경우 해당 독립변수는 기대수명에 영향을 주지 않아서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러한 변수 선택 방법에는 전진선택법, 후진제거법, 단계적 선택법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저희는 후진제거법을 사용하는데요. 후진제거법이랑 이제 T값을 기준으로 독립변수 후보 모두를 포함시킨 모형에서 출발해 통계적 기준에 따라 가장 적은 영향을 주는 변수부터 하나씩 제거하면서 더 이상 제거할 변수가 없을 때의 모형을 선택하는 방법을 후진 제거법이라고 합니다. 이제 밑에 보이는 후진 제거법의 예시는 미국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구한 P값을 후진 제거법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을 예시로 든 겁니다. 맨 처음에 보이는 이 P값 부분을 보신다면 이제 알코올 소비량과 곡물 비율이 0.05를 넘는 값이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진 제거법을 이용해서 해당하는 독립변수들을 제거하고 다시 다중회귀 분석을 진행하게 된다면 P값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제 비만율과 단백질 공급량 부분이 0.05를 넘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럼 다시 마찬가지로 후진 제거법을 이용해서 구한다면 최종적으로 P값들이 전부 다 0.05를 넘지 않고 더 이상 제거할 변수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선정한 나라들을 바탕으로 다중 회귀 분석을 진행해서 각 나라별 기대 수명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알아볼 겁니다. 본 화면에 보이시는 표는 미국 데이터를 통한 다중 회귀 분석을 진행한 결과로 보시는 대로 이제 조정된 결정계수와 UNF 값이 0.6을 넘고 이제 UNF 값은 0.05보다 낮은 값이기 때문에 올바른 결과다, 올바른 이제 값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P값을 보시게 된다면 알코올 소비량과 곡물 비율 부분이 0.05를 넘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알코올 소비량과 곡물 비율은 이제 미국 기대 수명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앞서 말한 대로 후진 제거법을 이용해서 제거를 한 후 다시 다중회귀 분석을 진행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조정된 결정계수의 UNF 값은 올바른 값을 나타내고 GDP, 비만율, 단백질 공급량, CO2 배출량, 일열량 공급량에 대한 P값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도 비만율과 단백질 공급량 이 두 부분이 P값이 0.05보다 높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후진 제거법을 이용해서 제거를 한 후 다중회귀 분석을 최종적으로 진행해 준다면 미국 기대 수명의 GDP와 CO2 배출량, 일일 연령 공급량 부분이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P값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미국 기대 수명에는 CO2 배출량이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고 최종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미국에 이어서 캐나다의 다중회귀 분석 결과를 보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조정된 결정계수 부분은 이제 거의 0.9 부분에 근접하고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결과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요. UNF 값도 0.05보다 적기 때문에 올바른 결과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캐나다도 미국처럼 독립변수 중에서 P값이 0.05보다 높은 것들은 후진 제거법을 이용해서 제거를 해주고 다중회귀 분석을 진행한다면 결과적으로 이제 GDP와 알코올 소비량, CO2 배출량 부분이 캐나다 기대 수명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확인할 수 있겠고요. 미국과 마찬가지로 캐나다의 기대 수명도 CO2 배출량이 가장 크게 영향을 준다라고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프랑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조정된 결정계수와 UNF 값 부분이 올바른 값을 나타낸다라고 해석이 가능하고요. 앞에 두 나라들처럼 후진 제거법을 이용해서 P값이 더 이상 제거할 수 없는 독립변수만 남을 때까지 진행을 해주고 최종적으로 다중회귀 분석을 진행하게 된다면 프랑스의 기대 수명은 GDP와 비만율 이 두 가지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비만율이 가장 기대 수명에 영향을 많이 준다라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터키의 경우도 값을 확인하게 된다면 조정된 결정 계수는 거의 1에 가까운 값을 나타내고 UNF 값도 0.05보다 적기 때문에 이 값들이 이제 올바르다라고 해석이 가능하겠고요. 최종적으로 P값을 확인해 본다면 터키의 기대 수명은 비만율과 곡물의 비율 그리고 CO2 배출량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라고 확인할 수 있겠고요. 터키의 경우 또 이제 비만율이 가장 크게 기대 수명에 영향을 준다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어서 영국의 경우도 확인해 본다면 조정된 결정 계수도 1에 가까운 값을 나타내고 UNF 값도 0.05보다 적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확인할 수 있겠고요. 최종적으로 다중회귀 분석을 통해서 P값을 확인한다면 영국의 기대 수명은 GDP와 알코올 소비량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기대 수명은 GDP가 가장 영향을 미친다라고 확인이 가능합니다. 일본의 경우를 보게 된다면 조정된 결정 계수와 UNF가 모두 마찬가지로 올바른 값을 나타내고요. P값을 확인해 본다면 일본의 기대 수명은 GDP와 CO2 배출량, 곡물 비율 부분이 기대 수명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확인이 가능하고요. 영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경우도 기대 수명의 GDP가 가장 크게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탈리아를 확인하게 본다면 조정된 결정계수와 UNF가 모두 적절한 값을 나타내고요. 최종적으로 P값을 확인하게 된다면 비만율과 곡물 비율이 이탈리아 기대 수명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비만율이 가장 기대 수명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미국과 캐나다는 CO2 배출량이 기대 수명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고 프랑스와 터키, 이탈리아 나라는 이제 비만율이 기대 수명에 가장 영향을 많이 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국과 일본의 경우에는 GDP가 기대 수명에 가장 영향을 많이 준다라고 결과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김창진 학생이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발표자 김승진입니다. 발표를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기대 수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들을 직접 선정해서 이전 발표자들이 발표한 것처럼 7개 나라들을 저희가 직접 선정해서 그 요인들을 선정해 회귀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어떤 정보를 얻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영향 요인들과
기대 수명의 변화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보았습니다. 바로 이 두 개의 그래프가 기대 수명의 변화율과 요인들로 그린 그래프입니다. 여기 있는 그래프는 터키의 자료로 만든 그래프인데 저희가 선정한 7개의 나라가 있었지만 터키의 자료로 그린 그래프를 대표적으로 가져왔습니다. X축은 저희가 선정한 기대 수명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선정한 독립변수와 연도를 넣었고요. Y축은 기대 수명의 변화율을 넣었습니다. 이 위아래 그래프를 비교해보면 알 수 있듯이 X축을 연도에서 GDP로 바꿨지만 경향성이 그렇게 달라지지 않고 이렇게 유사하다는 것이 유사한 경향성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 다른 영향 요인들을 넣어서 그래프를 그려봐도 유사한 경향성을 보이는 그래프도 있고 유사하지 않은 경향성을 보이는 그래프도 있었습니다. 이 페이지에 나오는 이 그래프들이 유사하지 않은 경향성을 보이는 그래프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또한 터키의 자료로 만든 그래프입니다. 앞의 슬라이드와 똑같이 X축은 저희가 직접 선정한 기대 수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과 연도를 넣었고요. Y축은 기대 수명 변화율을 넣었습니다. 앞선 슬라이드와 똑같이 위아래 그래프를 비교해 보면 기대 수명을 고정값으로 했을 때 X축을 연도에서 열량으로 바꿨지만 오히려 기대 수명 유사하지 않은 경향성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대 수명은 X축에 어떤 변수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경향성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고른 나라 대부분에서 연도를 어떤 독립변수로 바꿨을 때 이 그래프가 굉장히 이 그래프와 유사한 경향성을 보이는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비만율입니다. 이 또한 터키 자료로 만든 그래프를 저희가 가져왔습니다. 모든 독립 변수들 중에서 비만율이 이 그래프의 경향성이 제일 유사하게 나왔습니다. 이 유사하게 나온 이유는 아직 정확하게 저희가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이 유사하게 나오는 경향성이 그냥 유사한 정도가 아니고 저희가 판단했을 때 거의 그래프의 경향성이 일치한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경향성이 유사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특이한 점은 터키에서만 이 그래프의 경향성이 이렇게 유사하게 나온 것이 아니고 저희가 선정한 7개 나라들 모두 다 비만율의 그래프가 이렇게 유사한 경향성이 나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비만율 그래프, 위쪽은 비만율 그래프이고 아래쪽은 연도와 기대 수명을 이용한 그래프입니다. 여기 맨 왼쪽은 프랑스, 가운데는 미국, 그리고 맨 오른쪽은 캐나다 그래프인데 여기서도 볼 수 있듯이 위쪽의 비만율의 그래프의 경향성과 아래쪽의 연도 그래프와의 경향성을 파악했을 때 유사하다는 것을 프랑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미국에서도 비만율의 그래프를 이렇게 보시고 연도의 그래프를 보시면 경향성이 비슷하게 나옵니다. 캐나다도 이렇게 경향성이 유사하게 나옵니다. 아직 저희가 제대로 파악은 못했지만 이 비만의 그린 그래프와 연도를 이용해서 그린 그래프와 어떤 이유에서 그래프의 경향성이 유사하게 나오는지를 추후에 좀 더 조사를 해보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 다른 주제로 연도와 기대수명 그래프에서 저희의 생각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빨갛게 네모 박스를 친 부분입니다. 저희는 기대수명 변화율이 어떤 선형적인 모습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네모박스 한 부분을 보면 오히려 이차함수처럼 올라가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여기서 더 특이한 점은 한 나라의 데이터로 그린 그래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희가 선정했던 모든 나라에서 이러한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것입니다. 약간의 시기적인 차이가 있지만 어, 비슷한 연대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 이것을 주제로 해서 좀 더 알아낸다면 좋은 주제가 될 걸로 추측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최종 발표 요약을 하게 되면 우리 조는 이제 기대 수명이 어떤 요인의 영향을 받아서 조금씩 기대 수명이 증가를 하거나 오히려 기대 수명이 줄어드는지에 대한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 이유를 찾기 위해 연구를 했었는데 그것을 하는데 다중회귀 분석을 통해서 기대 수명의 어떤 요인이 어떤 어, 이유의 그 요인이 기대 수명에 가장 영향을 미쳤는지 찾았다고 저희는 추측을 했습니다. 그에 대한 결과로 미국과 캐나다는 CO2 배출량이 가장 기대 수명에 많은 영향을 줬다고 저희 회귀 분석을 통해서 추측을 했고, 터키, 프랑스, 이탈리아는 비만율이 가장 기대 수명에 영향을 많이 줬다고 저희는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국과 일본은 GDP가 가장 기대 수명에 영향을 많이 줬다고 파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했으면 더 신뢰도가 올라갔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결과를 통해 G20의 나라를 선정해서 했는데 G20 내에서도 기대 수명에서의 그 영향 요인이 어떤 요인이 영향을 가장 많이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만약 G20을 넘어서 더 많은 나라들을 한다면 더 재밌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 저희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저희가 선정한 데이터로 기대 수명과 연도, 그래프, 독립 변수, 그리고 기대 수명 그래프를 그렸는데 그 중에서 비만율이 가장 유사한 경향성을 보였다고 앞서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미처 어떤 이유로 가장 경향성을 보였는지는 못 밝혔지만 이 비만율이 제일 유사한 경향성을 보인다는 주제로 하면 좀 더 재밌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